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메일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이메일을 한 번만 더 오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여기다 이메일을 하나 보내서 IBM 양자 컴퓨터는 두 가지로 저는 예상이 된다. 지금 협업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왜냐면 연세대도 이 신물질로 인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특허 분쟁 관련해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직접 투자 신성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견했고, 뉴스 브리핑룸에 아무것도 안 나올 때도 뉴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뭐죠? 켄텍 관련해서 공동 출원 뭐하는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활용한 방막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기사로 나왔죠. 그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제 샘플을 제공한 회사로 한정공대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샘플을 제공한 데서는 결과물이 뭔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 샘플을 제공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샘플을 보지도 않고 제공도 못 받은 사람들의 나불거림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면 일이 진척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목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목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어지는 곳이 하필 실제 샘플을 제공한 데서 되어지고 있다라면은 이게 엄청난 물질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켄텍이라는 데가 그래도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거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보다 훨씬 더 큰 데잖아요. 켄텍이 개념이 훨씬 더 큰 데인데 못하러 함께 할까요? 뭔가가 제공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함께 공동 출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쿼년이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같이 함께 할 때는 그 명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명분. 쿼년의 신물질, 저장 물질, 그 물질의 제공, 이런 명분이 없이 켄텍이 함께 공동 출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IBM 양자 컴퓨터를 함께 연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죠. 지금 불협화음인데 향후에 다시 바꿔서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미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 제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아예 IBM 양자 컴퓨터를 나중에 IBM 측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어디에? 쿼년에다가. 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정말 명탐정 코난과 같아요. 명탐정 훈이로 여러분들께서 임명을 위촉을 시켜주신다면은, 제가 지금 몸이 굉장히 좋지 않고 가정사도 악재가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리고 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시고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목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산도 다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도 다시 조금씩 피고 있는데 담배도 끊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분석 어때요? 논리적으로 추론에 들어가는 거의 이건 뭐 법의학자 수준으로 시나리오를 이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인공태양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이죠. 결국은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에너지원, 그러니까 에너지 리소스라고, 근천,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원을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켄텍 하면 한국에너지공대 하면 인공태양이고, 인공태양 하면 1초 동안 100만 년, 인류가 100만 년 쓸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인공태양 하면 그 인공태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전도 제어 설비 서비스, 모비스 아닌가요? 초전도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근원적인 우리는 당위성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되시나요? 초전도체를 없이 인공태양을 할 수 없다. 그럼 인공태양이 있으면 일론 머스크도 할 수 있어. 뭘? 근데 인공태양은 초전도체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러한 일론 머스크도 지금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상황이에요. 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화성에 인류가 못 갈 것 같아. 태양과 지구와 화성이 제일 가까워지는 시기를 찾아서 그 시기에 우주선을 딱 맞춰갖고 가야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 지옥 같은 그 우주선 안에서 살 수 있느냐? 속도를 늘리려면은 선체를 가볍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냉각장치를 제거해야 되고, 냉각장치를 냉각장치가 있는 이유는 전기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거. 우주선이 폭발하면 다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차도 결국에는 차량 폭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전도체를 적용한 2차전지 배터리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전기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전기 저항의 열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건 사람의 생명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연산 속도까지도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인공태양 하면 일론 머스크, 인공태양 하면 상업 초전도체 필요해. 모비스도 그러면은 출원한 게 뭐야? 초전도체 제어 설비 서비스 아니에요? 그리고 를 체결해가지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랑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샘플을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방막 증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던 내용들에 따라서 켄텍이랑 공동 출원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켄텍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는데 같이 공동 출원을 해주겠느냐라는 논리적인 질문에 우리는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해 주시면은 되게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은 신성 델타테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여러 직원들을 뽑고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자, 이 세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전부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방막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도 결국 이 초전도성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거의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한 다음에 결국 자회사에 투자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 직접 주분 투자도 하고 또 자회사에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지분을 늘리면서도 같이 다각도의 사업적 영역에서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판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린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사각격자, 아까 삼각격자 삼각격자 해밀턴을 말씀드렸죠. 사각격자로서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초격자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삼성전자는 전자가 양자 궤도에서 이동하면서 양화된 그 양자 궤도를 이동하면서 비에너지 발생하면서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결국 상온상합 초전지를 개발하냐 못하느냐, 적용하냐 못하느냐 따라서 삼성의 거의 뭐 지금 뭐 HBM에서 밀리고 있다, 뭐 시스템 반도체다, 다 필요 없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이것만 개발하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세대 고온 초전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원이 켄텍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돈니 켄텍 버돌소 퀀텀 에너지 연구소로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삼성 모멘텀과 구글 모멘텀,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양자 도약 관련해서 삼성, 그리고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이 줄지어서 떼지어서 함께 하자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만 하지는 않은 것이다.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온다는 암시, 임플라이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전에도 이 첫 번째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면 두 번째, 세 번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라고 물어봤을 때 챗GPT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했고요. 양 기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추가 연구 개발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적인 연구 개발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따른 탄소 배출권, 이런 것에 따른 수익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지정 상품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첫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다? 자, 지정 상품을 한 거는 송전선이 어려워요, 반도체가 어려워요? 자, 반도체는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이자 60분 표준 빨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가 아닌 송전은 전기예요. 송전은 전기요, 반도체는 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송전은 전기요, 반도체는 전자다. 송전은 계속 흘려보내면 되고 반도체는 통하겠다 안 통하겠다 연산을 하게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송전선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고 적용이 빨리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대충 씌워놔도 돼. 정밀하게 그 반도체 PCB 인쇄로 기판 사이사이를 필름으로 아주 뭐 최적화돼서 이렇게 씌우거나 아니면은 파우더로 이렇게 뿌려갖고 이제 데코레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어플라인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냥 대충 감더라도 강력한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100이 흐른다. 그 반도체에서는 뭐 1이 10이 흐른다. 이 경제적 파급이 다르죠. 내가 뭐 10%의 전기저항을 만들어낸다. 그럼 여기서는 1의 전기저항을 만들어내지만 여기서는 10의 전기저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케일 오브 이코노미가 적용되면서, 여러분들 저 진짜 이런 분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진짜 감탄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 주셔서, 좀 귀찮겠지만 진짜 이제 지쳐갑니다. 여러분들 지쳐가요. 여러분들, 저는 은퇴를 중복하신 분들도 아직 누락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훈이 화이팅이라고 한마디만 문자로 한번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응원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영상 하나를 찍어도 복사 영상도 아니고 매번 새로운 영상을 분량을 이렇게 찍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필사직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가지고 그 쿼년의 이 머리를, 스마트한 머리를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 누가
이 특허를 모든 영역에 따라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다 커버를 해요? 다 커버하는 건 간단하죠. 전기를 끌어올 것이고 이건 피할 수 없죠. 전자제품을 쓰는데 전기를 안 끌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컨센트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 파워 다 꼽아놨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전기를 끌어온 다음에, 그쵸? 전기를 통했다가 안 통하게 했다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전자제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세탁기에도 들어가 있죠. 땡땡 때레등등 그 파워 온 누르면 그리고 때레데레등 하고 오프 하잖아요. 땡땡 때레드랭 때레데레드릉 땡땡 때레드랭 때레데레드릉 이게 반도체로 온 오프 하는 거죠. 그 두 개만 해놓으면 요 알고리즘을 떠나서 전자제품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똑똑하게 만든 것부터가 지정 상품으로 특허를 내놓은 플로우 자체가 합리적이다, 레이셔널하다, 리즈너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자성을 활용한 자기부상 열차는 지정 상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이스너는 조금 뺀 거죠. 좀 마이스너는. 근데 이건 뭐 차차 추가를 하면 되겠고요. 일단 거시적인 걸로 잡아야 되니까. 왜냐면 초전도체 플럭스 피닝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퀀텀 락킹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이스너도 있고 여러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면 좋겠다. LED 방막 증착 관련해 가지고 특허를 계속 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탄탄하게 가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성 델타테크와 함께 널리 더 높게 포효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똘똘 뭉쳐서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하면서 가족방으로 신성 델타테크 중요 정보 실시간 공유하면서 배원방 입장하면서 물고기도 잡아 보시면서 바이오의 핵심 주도주 제가 힘들게 뽑아낸 거 대바닥주 가져가면서 똘똘 뭉쳐서 단타와 스윙과 신성 델타테크 장기 보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100억 내지 권신 제국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놓치면 안되는 기술적 분석상의 핵심 내용, 심장마비 내용을 여러분들께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역대급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 매집주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으로 필터링 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백테스팅을 제가 사이트에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에서 21억으로 늘어난 이 알고리즘 백테스트가 맞느냐 지금부터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와 AI는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AI는 거북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초전도체는 이순신 장군님으로 비유를 둘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도 그 뇌의 CPU에 해당되는 이순신 장군님, 즉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가동되지 않겠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AI가 대체한다. 심지어 제 친구는 프로그래머인데 지금 챗GPT로 다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I가 많이 쓰이게 되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거는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큰 항아리, 그 전기를 상시적으로 담았다가 다시 쓸 수 있는 큰 항아리가 필요하겠죠. 자, 한국 주식을 K 주식을 할 거라면은 필히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라는 겁니다. 왜? 초전도체를 넣게 되면은 앞으로 AI의 활성도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왜? 0101 슈퍼컴퓨터로 계산하는 거 0101 1024번 하는 게 큐비트 10개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양자 중첩 얽힘에 따르면은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도 양자끼리 얽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하적이고 복리적인 경우의 수 계산이 이 초전도체가 AI에 들어가게 되는 미래에는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엄청나게 나오면 그거를 저장해 놓는 게 필요하잖아요. 컴퓨터로 치면 램과도 같은 겁니다. AI가 모든 산업군을 대체한다. AI 안에 뭐가 들어간다? 초전도체가 나중에 들어가면 더더욱더 빨라진다. AI의 연산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초전도 컴퓨터죠. 핸드폰에서도 이제는 양자 핸드폰이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까지 이해를 돕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SK 회장이 미국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세요. AI 말고는 할 얘기가 없다.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편대는 AI, 초전도체, HBM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AI의 연산 속도를 10,000배가 뭡니까? 조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게 초전도체죠. 2의 n승계니까 큐비트를 엮으면 엮을수록 2의 100승계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질 텐데 그 AI 연산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얘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뭐가? 고대역폭 메모리가. AI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산을 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로 담아두는 거죠. 가수가 무대 공연을 하든 공연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기를 하는 사람과 백댄서들이 많아. 그럼 당연히 무대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CLX 등 새 시장 열리고 지금 엔비디아와 뭐예요? 삼성 조금 있으면은 공급 관련해 가지고 저는 체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자, CXL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개발 속도를 내며 경쟁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CXL도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CXL 모멘텀도 차세대 DRAM으로 불리는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이 부분 관련해서 핵심 주도주. 자, 그리고 HBM 공급 과잉 신호는 없다. 목표가 29만원 제시했죠. 그쵸? 제가 SK하이닉스를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시가총액이 높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HBM 관련주 중에서도 주도주를 잡으셔서 기간 리포트 적극적으로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내 양산이 목표, 포스트 HBM CLX 주도권. 이것과 관련돼서 강력한 매출이 CXL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엔비디아 향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인수합병 및 러브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삼성전자도 계속 엔비디아의 7.8기 HBM3E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SK하이닉스 HBM3E 12단 세계 첫 양산. 그러니까 지금 SK와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해서 꽉 잡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러브콜 M&A 그리고 매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여러분들 이걸 안 담아 가실 수 있느냐.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종목이라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 있는 종목, 제가 아까 테스트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죠? 네, 58.74%까지 진행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자, 뭐예요? 상한가 뭐 검색기다 하면서 보여준다는 거, 옳은 것만 자랑하는 거, 한 종목 계속 신호 나가서 결국 변곡 잡힐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만 홍보하고 보여주기, 또는 매도를 분할 매도 계속해서 고점에 매도한 걸로 자랑하기. 또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코인 양방향 베팅을 해가지고 롱 포지션의 변곡을 잡는 거죠. 양방향 베팅을 재세팅 해갖고, 여러분들 대충 무슨 말씀 하시는 줄 아실 거예요. 양방향 세팅을 하게 되면은 오르든 떨어지든 손실이 아닌데, 떨어지면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성팔이 하거나, 올라가면은 뭐 환호성 지르고, 롱 포지션 잡은 게 계속 떨어지면 양방향 배팅을 계속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은 변곡점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롱 포지션 자기가 옛날에 사놨다 이거 봐라, 수익 지금 실전 내 금액 넣어서 엄청 벌지 않았냐. 그래서 실금액을 넣은 것을 떠나서 또 이런 걸로도 분식을 하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지금은 HBM의 시대가, 그리고 AI의 시대가 왔다. 그 중심에는 또 초전도체가 있겠죠. 얘네들의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게 있고, 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배가 많아요. 그럼 항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배가 많을수록 항구가 커야지 정착할 수가 있죠. 근데 배는 많은데 HBM 항구가 좁으면 나머지 배는 정박을 못하고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다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HBM 항아리가 크면 전기를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겠죠.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사실 이런 업종들은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자동차, 정유, 조선, 화학, 뭐 의류, 뭐 섬유 이런 것들은 이젠 중국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맹위를 떨치기가 어렵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규모가 무거운 종목들로 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나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종목이죠. 향후 성장 잠재력이 100배, 1000배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옐로우 칩 중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HBM의 수혜를 집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아직 기관 투자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주를 잡아야만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엔비디아 미국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 아닙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포브스지 상위에 있는 거 다 IT 기업들이고, 그 IT 기업들에 있는 수장들, 제프 베이조스나 수많은 수장들이 뭘 외치고 있다? AI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AI를 외친다는 건 동의어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는 딸려서 반드시 오는 거고, 근데 그것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또 그 중심에 초전도체가 있는 거죠. 초전도체가 가장 된다면 가장 파급력이 큰 혁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주도주, 정말 자신 있는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연락처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 100억이라고 상단의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요한 거는 뭡니까? 꼭 100억이라고 안 보내주시고, 이 주도주, 정말 내가 한번 잡아보고 싶다, 농심 투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면은 HBM 인생 역전 주도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를 제가 좀 끝까지 안 하면 안 믿으실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의 시대가 되고, AI가 즉 옛날에는 산업군이 각각 세퍼레이트 돼 있다면은 지금은 AI가 다 한다 이거예요. 프로그래밍도 AI가 하고, 심지어는 변호사도 AI가 하고, 의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의료 그 집도하는 거, 수술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을 뺏기 싫어서 대충 거기 비슷해지면 맞다고 생각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감이 있으니까, 여기 눌림목 단타라고 나와 있지만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고, 중기 스윙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스윙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단기에서 중기 스윙으로 100배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는 강력한 기술적 분석에 타점이 나온 종목 중에서 제가 HBM의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종목을 찾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다. 자, 근데 이게 지독하게 오래 걸리네요. 안 믿으실까봐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실까봐. 이 구간쯤부터는 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라는 거는 변동성이 많은 게 소형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호가에 들어가서 원하는 호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친다? 그 기업을 사버려야 돼요, 아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0.0001%를 투자하면 그 기업의 대주주가 돼버려요. 원하는 가격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 파동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강건하고 튼튼한데, 왜 이런 구간까지 제가 포함을 일부러 시킨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 지금 이거는 결과가 20억 정도 나온, 요렇게 백테스트가 여기 그림에는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10억 정도만 돼도 거의 단타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단타를 할 필요가,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주식에 10억 있으시다, 100억 있으시다, 그럼 우리나라에 5억, 미국 주식에 5억, 어디에 5억, 이렇게 분산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 소형주로 단타를 치는데 내가 10억 이상 있다? 그럼 단타가 안 돼요. 그럼 BMF라든가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이 추세 추종으로 하는 매매보다 수익이 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은 다 보유 기간이 장기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만만한 이 초전도체와 함께 AI와 HBM이 고대역폭이 같이 가는 거다라는 거를. 근데 AI와 뭐가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초전도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AI와 고대역폭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얘네들이 쌍끌이로 가는 거라고. 물론 고대역폭 메모리는 따라오는 개념이죠. 얘가 가면 얘는 필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얘가 먼저 가고 얘가 갈 수는 없죠. 왜냐면 넓은 항아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만드는 건데, 단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12단, 13단. 왜요? 그게 뭘 방증합니까? 왜 데이터 센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어요? 그만큼 고대역폭 메모리 하이 프리퀀시 위드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역사적인 AI가 모든 전 인류를 다 지배하는데, 그럼 AI가 다 하는데 이 관련주에 투자를 안 해놨으면, 내가 완전히 이거는 주식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다 AI 하는데 이제 사람들 다 AI에 넣어놓고 가만히 있을 텐데, 알아서 주가는 오토매티컬리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 전망되는데, 근데 나는 AI주를 안 들고 있어. 이것만큼 주식을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정도, 요게 끝나게 되면은 또 여기 또 이런 또 제 밥벌이가 되는 여러가지 그 검색 그 식이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정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3만% 빼버리세요. 그냥 3만% 빼고 대충 요주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21만 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차후에도 좀 올라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종료를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핵심 주도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다가 남겨주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화이팅입니다.